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 또 죽는 것 말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마도 결혼이 아닐까 싶죠. 최근 결혼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산업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결혼 관련 업종의 성장률이 연 10%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그래서 결혼 얘기, 결혼 풍속도 또 결혼 산업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혼업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김혜정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ubstitute for life. Husband caught when he kissed a pretty girl. I've just cried a frien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경기가 이렇게 불황기가 계속돼 왔는데 네. 결혼 산업 쪽은 오히려 이렇게 조금 호황까지 안 해도 괜찮다 그래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는 아마 경기 불황기일수록 이렇게 생활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싶어요.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과거의 IMF 시절에도 저희 듀오가 오히려 고속 성장을 했던 그랬군요. 예가 있는데요. 작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결혼정보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성장을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런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거꾸로 네.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재밌습니다. 자, 우리 듀오 물론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또 잘 모르는 분 있을 거예요. 듀오라는 회사 좀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95년에 설립된 저희 듀오는요, 네. 최근 한 10년을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업계 1위. 있는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저희가 서울의 본사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 전국에 10개의 지사를 갖고 있고요. 또 미국의 현지법인, LA 현지법인이 있고 뉴질랜드에도 지사가 있는데 이런 어떤 지사 간의 원활한 회원 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듀오를 통해서 과연 몇 명이 결혼을 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몇 명이 이 정보센터를 통해서 결혼했을까? 예, 한 해 한 2,000명에서 2,500분 정도가 결혼을 하고 계시고 이야. 이제 곧 2만 번째 성원 회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중매를 잘해서 좋은 커플이 탄생을 하면은 뭐 우리 농담으로 야 이게 죽어서 천당 가겠다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는데 우리 김 대표께서는 무려 그럼 총 지금 몇 커플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2만 명이니까 2만 명. 만 쌍의 커플이 야, 탄생을 곧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 업계 1위가 뭐 어느 분야든 간에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네. 듀오가 그러면 무슨 업계 1위에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 듀오만의 독특한 마케팅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1위의 비결을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이랑 또 철저한 브랜드 관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어 있나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저희가 2003년에 새로운 회원 관리 기법을 도입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일반적인 결혼정보회사가 약 한 7회 정도의 제한된 만남의 기회만을 주고 있어서 만남의 기회가 너무 적지 않냐. 부족하게 생각이 들겠네요. 예, 7번이면.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 새로 도입된 2004년에 도입된 새로운 회원 관리 기법은 1년이란 기간 동안에 횟수의 제한 없이 서로 승낙만 이루어지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드리는 기간제 서비스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만남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기존에 있는 만남의 평균 그 숫자가 그러게요. 2배 이상 늘어나더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듀오에는 노블레스 회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블레스 파티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매월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노블레스 회원 활동이 안착화됐다. 이것도 하나의 또 특이한 차별화된 서비스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다면 듀오에 전국적으로 1년에 한 150회에서 200회 정도의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젊은 미혼 남녀에게 충분히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as it seems. 'Cause I get 1,000 hugs from 10,000 lightning bugs as they tried to teach me how. 7번 만에 사실 성혼된다라는 건 조금 확률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걸 지향을 해서 여러 네. 가지 다양한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그죠? 그리고 예. 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시스템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인데요. 그러시면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 공연 이벤트를 접목한 이벤트가 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포츠, 그러니까 스포츠를 겸한 그런 이벤트 행사일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한 그런 그러시면, 테마를 네. 가진 이벤트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열다 보니까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많은 미혼 남녀를 함께 서로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만남의 어떤 채널로 안착화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고향이 경상도세요? 예. 제 사투리가 좀 많이 아니야, 있죠. 조금. 전혀 심하진 않은데 조금 예,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자, 우리 대표님 서울대 동문과 나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미국 MBA를 하셨는데. 네. 아이고, 미국 MBA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의 대표가 되셨을까요? 경위를 조금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가 2001년에 듀오에 조인을 한 셈인데요. 그 당시 듀오는 이미 결혼정보회사로는 안정된 그런 기반을 창업 마련한. 멤버는 아니시군요. 예, 네. 그렇죠. 기반이 확보된 그 상황이었는데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전문 경영인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또 2001년 그 당시 이미 저는 뭐 MBA 과정을 마치고 네. ARCPA로서 이제 회계사 근무를 한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듀오의 창업주랑 제가 저희 첫 직장 대우자동차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때 그분이 그 창업주께서 김 대표를 눈여겨주시니 보셨다가 이렇게 회사 만들면서 끌어들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결혼정보 업계 한번 지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충 그려보죠. 전국에 걸쳐 결혼정보센터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집계가 있나요? 그렇죠? 아마도 2,000개가 넘지 않을까. 굉장히 굉장히 많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결혼정보 이 업계가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정에 예치금만 비치를 하고 나면 신고로서 이제 누구나 진입장벽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인지도가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회사는 5개 내지 10개에 그렇게 준하는 몇 개 회사가 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의 회원 활동은 이 5개에서 10개 회사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그러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결혼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회사라는 게? 예, 있습니다. 저희 한국보다도 오히려 일본이 한 10년 먼저 결혼정보회사를 먼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일본에도 보면 한 5개 정도의 체계화된 회사가 산업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국가가 직접 결혼정보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상을 들어보면 어떤 국가 운영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껴서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이게 무슨 이 들었어요. 결혼정보회사가 동양적 문화의 소산인가? 어떻게 동양권에만 주로 그럼 있는? 예, 저도 동양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도 또 움직임이 좀 있어요. 예. 미국은 과거에는 이하모니라든지 아니면 매치닷컴 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매칭 서비스가 또 이렇게 더 발전을 해왔는데 최근에 좀 특이하게 이 온라인 서비스에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 그런 좀 식상한 그런 고객분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결혼정보회사를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좀 새로운 소식이 뭐 이따가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온라인상으로 사실 만나는데 조금 신원 문제 같은 데서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온라인 매칭 산업의 한계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신뢰할 만한 믿음이, 그러니까 만남이 보장되지 않는다. 네. 이런 한계가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생명과 같은 부분은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검증된 DB 안에서 그렇죠. 서로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따가 대표님 그 얘기 조금 더 해요. 네네. 더 하고. 자, 우리 이제 결혼 관련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비즈니스가 이제 정말 산업화, 본격적인 산업화의 구조를 띠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역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렇게
그 어떤 산업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또 결혼 관련 산업. 저희가 듀오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이미 95년에 저희가 만남의 어떤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결혼 정보 사업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재혼을 또 전문하는 듀오 리메를 2000년에 론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그 짝을 찾으신 예비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하면 결혼식 준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1대1 밀착 관리를 해드리는 웨딩 컨설팅 산업을 컨설팅. 웨딩 컨설팅을 저희가 2002년에 저희가 듀오 웨드라는 브랜드로 출발을 했고요. 2006년에는 여성 전문 교육기관 듀오 아카데미를 또 네. 설립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2008년에는 대전의 듀오 웨딩 힐스라는 저희 토탈 웨딩 샵을 오픈을 했는데 대전에 있으면서 서울 청담동 수전의 웨딩 문화를 누릴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산업하면은 우리가 미래도 늘 봐야 되는데 그 예. 결혼 산업에서 차세대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결혼 정보 사업이나 아니면 웨딩 컨설팅 사업이 해외 진출을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진출의 가능성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미 중국과 같은 곳에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또 한국의 결혼 문화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세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나면 굉장히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웨딩 컨설팅 사업을 중국에서 한번 진출해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 재미있는 그런 생각이 말씀. 들고요. 현재까지 이 중국의 결혼 정보 사업은 법적으로 제약으로 묶여 있어요. 아, 그게 또 예. 법적 진입 장벽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외국 현지 법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아직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는 아직 한계는 있지만, 하지만 웨딩 컨설팅 사업이 열려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진입을 웨딩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네. 이미 듀오를 충분히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이후에 법적 어떤 토대가 오픈이 될 때 충분히 결혼 정보 사업을 함께 진행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결혼정보센터의 문제점도 용감하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너무 이게 난립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 난립에 예, 따른 예.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게 신고제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들 오픈은 아주 쉽게 하고 있지만 의외로 회원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서 또 쉽게 또 접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는 그런 정보가 참 전해지면서 그게 그렇죠. 굉장한 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막상 탈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미 회사가 문을 닫아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아유, 생겨나고 있는 그 그런 피해가 안타까운 충분히 일도 많이 수 있죠. 있죠. 그 말씀하신 지금 신원이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정말 그거 뭐 어떻게 보면 참 물을 수도 참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회비도 사실은 뭐 그렇게 작은 돈 아닌데 서민들한테 작은 돈 아닌데 그것도 그냥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문제도 조금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뭐냐면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이 일륜지 대사죠.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신성한 의미인데 사실 조금 이게 너무 이렇게 비즈니스화되다 보니까는 이게 결혼의 상업화 또 뭐 일종의 좀 계급화라고 할까요? 계층 간의 계급화를 부추긴다라는 지적도 사실은 우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업계 가장 큰 회사의 대표로서 한번 좀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네네. 일단은 상업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이 상업화를 부추긴다 이런 얘기를 함께 듣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에 이 조건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중매 결혼을 하든 연애 결혼을 하든 조건은 원활한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건을 너무 무시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조건을 너무 집착해도 안 되는 적절한 안배를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건 위주의 어떤 만남이 상업화에 부추긴다 이런 지적보다는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만남의 툴로 네. 예, 조건이 오히려 활용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근데 들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층별, 계급 이렇게 이게 안 나눠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그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데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정말 구분하고
층을 나누고 하는 그런 풍토에 대해서는 아까 대표 말씀하신 적절한 선에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 아마 기업이 갖고 있는 결혼정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기업 윤리 같은 거 있다라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대표님께 실제 겪은 일인데 네. 제가 30대 후반에 40 정도 된 제 후배 때문에 제가 서초동에 있는 결혼정보 회사를 조그만 데를 한번 가봤었어요. 네. 그 친구를 따라 네. 갔더니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마담 뜬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 갔더니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제 후배보다 조금 더 조건이 아마 좋았던 분인 것 같아. 그분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분이랑 자기가 매칭을 해줄 테니까 매칭해주면은 뭐 몇 천만 원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그걸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사실 네.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엔 정말 아주 평범하신 그냥 예, 그냥 아주머니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정도인데 그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연봉이 보통 대한민국 중산층의 연봉이 얼마인데 그거 이렇게 그거 매칭을 해주고서 수천만 원을 저렇게 입에 너무나 태연히 담는다는 이런 풍토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풍토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건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지금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정상적으로 체계를 갖춘 회사는 뭐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죠. 그래도 조금은 또 서민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는 어떤 뭐 이게 회원 그 운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조금 업계 선두주자시니까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도 있는데 제가 욕심인가요? 예, 일단은 아까와 같은 그런 어떤 성원 시 일어나는 고액의 성원 사례비는 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유, 안 생각이 되죠. 들고요. 지금 그러한 고액의 성원 사례비가 또 사회적 무리를 빚는 네.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너무 이제 고액이다 보니까 성원을 지나치게 부추기면서 정상적이지 않게 정보를 포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기 그건 무슨 때문에 그건 기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 아무튼 예.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렇죠. 이루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큰 거 하나 주겠다. 이건 예. 결혼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정보의 전달자보다는 뭔가 이제 포장하면서 그러죠. 성원 자체를 너무 많이 조장하고 부추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정보회사가 대동이 됐다고 생각을 그러게요. 하는데요. 일단 결혼정보회사는 있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정보를 전달을 하자. 제대로. 단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신원 확인이 된 정보를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자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이 사업 모델을 설정을 했는데 물론 저희도 회원 가입비가 있죠. 저희가 가입비도 물론 고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아까 뭐 수천만 원대가 아니라 저희가 일반 회원인 경우는 한 1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까지 되는데요. 이게 좀 비싸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대충 한 1년 정도 회원 활동을 하는데 회원 활동 기간이 네. 보면 평균 1년을 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한 3, 40만 원 정도에 준한다. 수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그중에서 최적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만남의 어떤 과정 중에 나의 이상형에 대한 어떤 결혼관에 대한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이 정도의 투자 비용이 어떨까. 저는 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비교를 해보자면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취업 준비를 위해 또 대입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노력과 투자 비용에 비하면 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결혼에 대한 어떤 이 문제 앞에서 오히려 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상대적으로 생각을 보면은 하죠. 듀오가 뭐 절대 제가 파악해본 바로도 그렇게 뭐 회원 관리 그런 측면에서 절대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전체 업계가 네.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우리 그 결혼 산업이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인터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성장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이렇게 지금 고용 문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요즘 네, 정부가 네, 네. 고용 일자리 정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고용 확대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전업주부들이 일하고 싶을 때 참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거꾸로 남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여기 커플 매니저들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은데 소위 네. 우리가 유리벽이라고 그러죠. 네, 유리천장, 네, 유리천장, 네. 그 글래스 실링이라고 합니까?
그 남자들한테 진입장벽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남성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 제한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듀오 설립 초기에 네. 남자 커플 매니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러셨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커플 매니저의 업무라는 부분이 좀 더 섬세한 부분이 필요하고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고 어떤 직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맞아요. 보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그러다 거 있을 수 보니까 있어요. 예, 그럴 수 남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 도태가 됐고요. 아, 자연도 되게 예, 재밌네. 기회는 줬지만 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남자 커플 매니저 중에는 실무가 아니라 관리직으로 예, 그렇게 이동한 경우도 좀 많이 예. 있어요. 아유, 재밌네요. 자, 어쨌든 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데 참 결혼 산업이 이렇게 날로 성장을 해서 고용을 한다는 건 참 너무 좋은 얘기네요. 어쨌든 근데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요. 아무래도 여자의 섬세함, 네. 또 이렇게 부드러움이 예. 그런 상담하기에는 아마 남자들도 좋을 거예요. 근데 예, 뭐 또 남자들이라도 그래도 또 다른 예. 또 측면이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뭐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저 대표님 최근에 그 결혼 풍속도에 대한 얘기가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재미있을 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 김혜수 씨, 영화배우 김혜수 씨가 이렇게 결혼 발표해가지고 뭐 아하. 요즘 말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예, 예. 또 그 전에 이영애 우리 톱 중에 톱인 이영애 씨도 결혼 발표를 한 상대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의외성이 있어가지고 모두 그 뉴스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다양성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무슨 초등학교 좀 나온 사람과 결혼하면 세상이 두쪽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얘기인데 네. 그런 것에 대한 네. 그 탄력성이 우리 사회가 정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급화 얘기가 나오고 계층화가 되는 거고 예. 또 그게 대를 물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서 참 그런데 자 우리 이영애 씨와 김혜수 씨 나는 개인적으로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그렇게 그 상대편이 뭐 그렇다고 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이 차이도 좀 그렇게 나고 이영애 씨 같은 경우 또 우리 김혜수 씨도 뭐 아주 세상이 놀랄 만큼 그런 거 얼마나 어떤 사회의 진보라고 할까 우리 의식의 진보 같은 거잖아요. 자 우리 그런 측면에서 수년간 아무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기준이 요 몇 년 동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조사를 보니까는 남자가 오히려 선호하는 게 여자들의 직업을 보고 네, 네. 여자들이 네. 그 선호를 하는 게 남자들 외모를 보고 외모. 저는 이게 바뀐 줄 알았어요. 뭐 이게 기사를 이거 기자가 잘못 썼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물론 배우자 선택 기준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남녀 공이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 역시 변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또 작은 변화도 함께 있다고 보죠. 남성의 경우에 여성을 선택할 때 과거에는 여성의 외모나 가정 환경을 많이 중요시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외모를 중요시하는 건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새로운 변화가 뭐냐면 여성의 직업을 남성이 굉장히 많이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현모양처형의 아내, 본인을 배필해서 내조형의 아내보다는 오히려 직장 생활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캐리어우먼을 더 선호를 하고 있다고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남성든 여성든 서로 맞벌이 부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하나 있고 또 여성의 선택 기준을 보면요. 과거에는 남성의 경제력, 직업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여전히 중요시하게 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는 남자분이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특히 외모에 대한 부분은 용서를 했다면 최근에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외모도 꼼꼼히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키나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면 유머 감각이나 자신감 이런 통체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남성은 여성의 직업을 더 많이 고려하겠다. 과거에 비해서 또 여성은 남성의 외모를 많이 보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야, 아무튼 참 예, 훨씬 더 결혼하기가 어려워진 결혼하기가 거죠. 참 네. 어려워지네요. 자, 아까 우리 업계 얘기 좀 나왔던 얘기인데 결혼과 우리 사회 결혼의 계급화 문제 같은 걸 이건 뭐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우리 김 대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게 어떤 사회적인 제약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나랑 비슷한 가정환경, 또 나랑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취미,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비슷한 것이 많은 분에게 호감을 자연스레 느끼고 더 편안함을 느끼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저는 흐름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강남에 계신 분은, 강남에서 자라신 분은 쭉 그냥 강남에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이랑 여러 가지 공통 화제가 더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고학력에 졸업하신 분들은 또 서로 대화가 되기 위해서 또 같은 고학력자를 찾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지적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또 자연스러운 또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건 아무튼 뭐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사실 이 문제는 뭐 결혼 정보 회사들, 결혼 업계라긴 문제보다는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문학적이고 또 사회 어떤 구조적인 면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그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네, 어떤 뭐 그렇지만 최근에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획일적인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다양성을, 적어도 이상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는 이렇게 계층 간에 계층을 뛰어넘는 그런 결혼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미혼 남녀들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방향은 다양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아무튼 드릴 수 있죠. 그럼요. 그 세상이라는 게 매사 어떤 획일적 어떤 프레임 네, 그런 네. 데서만 놓고 봐서는 그건 진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네. 다양한 형태가 나와줘야죠. 자, 우리가 시간이 뭐 이 인터뷰가 길질 않아가지고 사실 이거 하나하나씩 다 쪼개볼 문제인데 묶어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제결혼, 뭐 혼혈,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네. 요즘 또 나오는 게 독신주의들,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제결혼을 먼저 말씀을 네, 그러시죠. 드리면요. 여성분들은 일단 결혼을 할 때 본인보다 조금 더 나은 남성의 조건, 그런 분들을 많이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하신 남성분들이 결혼할 기회를 국내에서는 찾기가 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보면, 이미 농촌 촉각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농촌뿐만 아니라 이미 도시에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더 많이 국제결혼으로 많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남녀 간의 성비 문제가 앞으로 한 4년, 5년 뒤에 되면 굉장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그러게요. 예, 그렇게 되면 여성은 턱없이 모자라고 또 남성은 결국은 국제결혼이 아니면 결혼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결혼을 굉장히 많이 일반화하고, 또 저희 듀오도 향후에는 국제결혼을 한번 진출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다문화 가정이나 혼혈 가정, 또 국제결혼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낯설지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우리 아직 한국 사회는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는 혈통을 굉장히 보수적이죠. 중요시하는데, 보수적이죠. 이제는 국제결혼이 이곳에 이야기가 되고 내 주변의 얘기가 되고 하다 보면, 이제는 혈통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세상에 세상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네.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거는 별거 아니다가 딱 뒤집어 버리면은 그 순간 또 네. 생각이 달라지도 않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국제 결혼이나 그런 어떤 다른 피가 섞이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정말 원천적으로 한번 되짚어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독신주의 말씀을 그러게 하셨는데요. 독신주의 참 얘기 안 했다. 예. 지금 그 미혼 남녀들은 거의 대부분이 결혼은 이제는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듀오의 조사 결과를 봐도 한 84% 정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냥 적당히 해서 뭐 엉망으로 사는 것보다는 안 하더라도 예. 제대로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이렇게 강한 의지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독신주의라고 또 생각은 굳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분들의 생각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좀 차후에 하고 싶다. 시간이 가다 보면, 계기가 되다 보면 결혼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만은 나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싱글의 라이프, 싱글 생활에 더
올인하고 싶고 직장 생활에 더 많이 몰입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보면 결혼 정년기가 다 돼도 결혼을 전혀 어떤 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독신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할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네. 결혼을 미루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대표님, 그 결혼 비용이 10년 만에 2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최근에 평균가가 1억 7천만 원이라는 뭐 그런 발표 조사 자료를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혼수 풍토도 한번 뭐 잠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예. 혼수 비용이 많이 그렇게 10년간 2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오르면서 집값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혼수집, 신혼집. 예, 신혼집 장만 비용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총 결혼 준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오히려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결혼식에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아직도 보면 결혼은 천태만상이고요. 꽃 장만에만 1,000만이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런 흐레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는 미혼 남녀들이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실용적이고 그리고 좀 현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매하자는 그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뭐 금융위기다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화려한 그런 어떤 부유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는 트렌드는 보면 가능하면 예단은 네. 많이 줄이자. 또 예물을 하더라도 그냥 커플링으로 이렇게 단촐하게 한번 해보자. 또 혼수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어떤 실용주의 쪽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 은행에 가보니까는 PB센터가 가보니까는 무슨 VIP 고객들한테 자녀들 중매까지 써주고 네, 그런 네.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중매 써주는 거를 이런 그 결혼정보 회사들을 이용하는 사례들도 요즘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은행 같은 데서는 고객의 어떤 서비스 다원화 차원에서 저희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네. 복리 후생 차원에서 또 저희 결혼정보회사 찾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대비 거의 50% 정도가 그런 어떤 문의들이 늘어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청이다, 대우증권이다, 아니면 LG 계열사다 이런 데서 단체 미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분위기가 이제는 기업도 어떤 직원들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 경로 복지 차원에서 장척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많이 사원복지 차원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어떤 단체 미팅이 직원들에게 어떤 사기 진작 이런 데 네. 도움이 되고 또 안정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어떤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많이 이런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해외 진출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대표님 듀오의 우리 사업 비전을 한번 좀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그 해외 진출 계획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 그것도 좀 법적 진입 장벽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거 하고 사업 다각화 뭐 어떤 사업을 좀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비전을 갖고 계신지. 예, 일단은 저희가 미국에 LA 현지 법인이 있고 또 뉴질랜드 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는 교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진출을 하는데 이게 교민 대상이 아니라 현지인 대상으로 하는 해외 진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인구가 13억 정도의 인구 중에 상위 10%만 해도 노블레스 시장이 오히려 한국의 시장보다 훨씬 더 크고 충분히 공략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은 결혼 정보로 바로 갈 수 있는 거는 법적 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회적으로 풀어낼까 네. 그 어떤 방안이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웨딩 컨설팅 사업으로 진출을 하자. 웨딩 컨설팅 사업으로 먼저 듀오 웨드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나면 네. 자연스럽게 듀오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더 많이 격상시킬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기반 이후에 법적인 어떤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어떤 자연스러운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 하죠. 사업 다각화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그 뭡니까 그 인터뷰를 제가 봤더니 김 대표께서 듀오의 앞으로 궁극적인 사업 목표는
인생 종합 컨설팅 회사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충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인생 종합 컨설팅은 이제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네, 뭐 네, 그런 네. 뭐 예, 결혼, 뭐 출산, 육아 무슨 뭐 예, 그런 거 관련되겠죠. 실버까지 네. 그런 쪽으로 다 이렇게 사업을 좀뭐 벌리실 생각이신지요? 예, 일단은 저희가 만남에 대한 어떤 서비스 또 결혼 준비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한 개인의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는 그런 라이프 컨설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디오가 앞으로 만남에서 결혼을 통해 또 서비스를 주면서 가족 만들기에 저희가 앞장섰듯이 앞으로 한 사람의 개인의 라이프를 따라가면서 출산에부터 육아, 그다음에 교육, 실버 이렇게 인생 전반에 그친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라이프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이 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비전을 세우게 된 거죠. 네, 그러셨군요. 자, 결혼 산업도 어쨌든 이게 이제 훌륭한 산업의 어떤 우리가 테두리로 본다면은 이것도 일종의 정부의 어떤 정책적 접근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예, 일단은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출산율이 낮다. 근데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보면 결혼을 많이 하지 않은 거와 어떤 그 이유가 이렇게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사회의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결혼정보회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결혼 장려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서초구청 같은 데는 직접 결혼 지원센터를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결혼 장려 캠페인을 좀 벌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잠재돼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결혼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켜야 될 그런 때가 네.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결혼정보회사의 어떤 순기능을 감안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혼정보회사와 좀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런 행사들도 좀 많이 펼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전체적으로 오늘 김 대표 말씀은 뭐 어떤 우리의 트렌드를 특별히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냥 자연적인 어떤 일테면 뭐시 시장 논리라고 할까? 그냥 개인의 자유의사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업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사회에 개선돼야 할 결혼 문화 보니까 야 이런 거는 정말 보기 싫더라. 외국에 비해서 이런 거는 지나치더라 하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막연하게 그냥 결혼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좀 노력으로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우연히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인연이 찾아오리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때가 되면 누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막연하게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결혼의 의미 또 지금 우리가 수명이 많이 길어지고 또 평생 배우자로 만날 수 있는 배우자와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어진 만큼 이 동반자를 만나는 어떤 그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이다. 그럼요. 그런 만큼 보다 더 계획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대입 준비를 위해서는 너무도 처절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왜 결혼 앞에서는 꼭 반드시 인연이라는 그렇죠. 말로만 우리가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게만 말이죠. 기대하기에는 너무 결혼이 중요하지 않냐. 이제는 결혼도 우연이 아니라 노력이다라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 대표가 생각하는 결혼의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결혼은 연애의 시작이다. 진정한 의미 연인의 시작이다. 괴택한 말인데요.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예,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행복이고요. 벅찬 감동이고 또 서로의 용기를 주고받는 그런 위안이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결혼에 대한 가치가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 노력한 만큼 그 결혼 본연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결혼을 통해서 인생은 완성된다. 결혼하지 않는 삶은 반쪽 인생이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좀 어른들이 강조를 그렇게 결혼 안 하면 그걸 세상 없어 나이 먹어도 어른으로 안 쳐주잖아요. 예, 결혼을 통해서 남녀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실감을 하면서 또 서로 간의 어떤 이해, 양보,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이 더 성숙해 가는 거 아닌가, 완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요즘 독신주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비난하거나 무슨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순리 같은 거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간이 이제 다 가서 마지막 질문을 우리 김 대표님한테 드릴게요.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인생 선배로서 또 그런 업을 뭐 이게 천직으로 알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좀 세상에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혹은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듀오 휴먼 라이프 연구소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행복한 부부일수록 성격 유형이 비슷하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아,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지도 모르는데요. 성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누누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혼한 부부의 거의 절대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는 게 문제 아니라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격을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나랑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 성격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해서 서로 만남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아무튼 뭐 1시간 동안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우리의 삶인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주로 우리 경제 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스태프들 대여섯 명이 다 장가간 총각들인데 저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김 대표님이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이 도움도 주시고요. 어쨌든 결혼이라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의 국부 성장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주시고 업계 리딩 업체인 만큼 아까 우리가 뭐 정부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걸 크게 좀 보셔가지고 아무튼 잘 결혼 풍토도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좋은 젊은 남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재미있는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m not gonna move.